HID는 이 사람들은 국방부에서는 어제 오후에는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어제 밤에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안 돌아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냐면 이게 지금 또 보안이다? 뭐 돌아오고 안 돌아온 것도? 보안을 떠나서 네. 지금 노상원이라는 이 햄버거파 두목이 그동안 오비요원들을 관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나갔다라고 하는 HID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정확히 뭔지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네. 뭐 블랙 요원 지금 블랙 요원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블랙 요원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모르겠거든요. 정확하게.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이 계엄 뭐 하고 뭐 난리 나기 이전부터 정보사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랑 그 밑에 있던 여단장이랑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갖고 싸웠냐면은 그 밑에 있던 여단장이 이 정보사 외부에 따로 이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오비들을 관리했는데 오비들을 관리하면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여단장이 별도의 공작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대북 공작을. 그 대북 공작을 하기 위해서 오비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나름대로 네트워크 관리를 한 건데 문상호는 자기의 어떤 그 생각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왜 이것을 운영하느냐라고 싸운 거잖아요. 둘이 예. 집어던지고 명패 집어던지고 소로철 집어던지고 왜 나를 폭행하냐 이래갖고 법원에 간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오비 요원들 자기들이 나름대로 요원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네트워크가 있고 내가 나름대로 공작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요원들을 정보사가 통제를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전부터 이미.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그 이전에 계엄 이거 불법 계엄 준비하면서 노상원이 중간에 껴있는 형태로 만약에 이거를 관리했다 그러면은 예. 이 사람들이 이 가뜩이나 정보사에서 관리 안 되는 이 오비 요원들이 오비인데 지금 요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 있는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인지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건지 켜져 있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의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게 불안한 것이고 민주당은 이 제보 자체는 다른 루트로 받은 걸 거 아니에요. 국방부가 지금 우리가 파악해봤는데 정상 상태입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원대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는 별개 라인으로 받은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되느냐가 저는 지금 의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했는데요. 정보사 내부에 굉장히 알력 다툼이나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육사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현직하고 오비 둘이서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배제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분당에 그 백여단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있는 책임자도 대령도 모르게 지금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다 자기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회의실에 모이라고 했는데 네. 너 회의실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여단장이라고 하는 공작 전문으로 하는 오비들하고 연결됐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일선 부대로 좌천되듯이 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공작 부분하고 문상호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몰래 육사 출신의 중령 대령 내려가는 그 라인들이 HID나 몇 명을 선발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했을 거고 그게 공식 개선을 타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지시하는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그 중에 뭐 이전 오비들하고 연결이 되는 누군가가 빠져 있는 건지 지금 자기들조차도 파악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네. 완전 개판 5분점이 돼 있는 거지 진짜. 야, 이거 복구가 경제도 그렇지만 외교 무슨 국방 정치 복구하려면 정말 시간 오래 걸리겠네. 이것도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거 수습하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진짜.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버티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만 버티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똑같이 다 버티라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한독수한테도 다 버티라고 지금 신호 주는 거고. 근데 이 판에 이른바 이제 진보주의자들 중에서 저는 이제 보수 극우랄지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개헌이랄지 내각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봐요. 그건 완전히 본인들 이익 때문에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따라가고 조선일보랑 짜가지고 분리하면 우리는 개헌, 내각제, 민심이 뒤숭숭하니까 늘 우리는 합의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잖아요. 이게 그 과거에 중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중도야. 우리는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였는데 그게 내각제거든. 근데 본인들은 윤석열 뽑았잖아. 본인들 윤석열 뽑은 다음에 그 속마음 그리고 겉으로 내세웠던 거는 뭐예요? 겉으로 내세웠던 거는 다 개혁이었잖아요. 개혁. 윤석열도 4대 개혁 이야기하고. 근데 그 4대 개혁이라는 게 본인들 이익이랑 다 관련된 거였잖아요. 이 상황에서 근데 이른바 진보주의자들이 내각제 운운하는 사람들, 특히 오늘 저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본인이랑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80대죠. 80대에 80대요. 예. 굉장히 유명한 김대중 때부터 국회의원을 했던 예. 그런 사람들이 내각제로 자꾸 꼬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이른바 구파들이 그 사람들 생각은 본인들의 명성도 없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한 번 더 해먹겠다라는 거야. 지금 박지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조선일보가 열심히 띄워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입증해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정말 그리고 정말 대선 전 개헌을 하자고 인간들 지금 말이야. 띄우면서 마치 이걸 또 하나 해결책인 양 이렇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선 전 개헌이 들어가려면 사실은 공론화 작업까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금방 이렇게 뚝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시기도 굉장히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 질질질 끄면서 대선 전 그 개헌 얘기를 새로운 화두로 끄집어내면서 다른 이슈들 다 덮어가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셈은 이런 개헌은 필요 없어. 그다음에 이제 법적 처벌이랄지 당장 김건희 특검도 못할 걸? 내각제 되면? 아유, 내각제 되면 김건희 특검도 합의 못할 거야. 내각제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 정말 싫어.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랄지 이런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뭐 복수를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요.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전두환 자연사 만든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으로 도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서 김건희 특검에서 대선 전에 수사 결과 끝내가지고 김건희 기소할 거면 기소하고 관련자들 처벌할 거 있으면 다 기소해가지고 재판 회부를 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야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끝까지 한 2년 가량을 검찰 특수부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 되치기 당하고 등에 칼 꽂힌 거 아니에요. 검찰 특수부 하나도 개혁 못했잖아. 아무것도 못했지. 그러니까 이번에 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털고 그리고 검찰 개혁으로 가야 돼. 그렇지. 제도 개혁으로 들어가야지.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리고 이게 적폐청산도 좋고 다 좋은데 건드리기 시작하면 진짜 많고 그거를 하려면 한 2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거기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 지금. 맞아. 그거 말고 사회 구조개혁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바꾸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네. 그리고 좀 준비를 제대로 하고 해야지. 그렇죠. 그냥 좀 말만 앞서지 말고. 맞아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야. 네. 그러니까 할 거면은 최대한 그 기간 단축해서 누구나 다 징글징글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항은 항상 뒤따르는 법이거든. 기득권의 뿌리가 엄청 깊은데 어. 너무 섣불리 덤벼가지고 엉망진창 만들면 아니야만 그거는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게 맞지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리로 내보내가지고 싸워가지고 성과를 얻기는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좀 더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권영세인데 권영세는 기본적으로 권영세도 탄핵을 반대한 거죠. 반대했어요. 그러면 뭐 친윤인데다가 탄핵 반대했으면은 아유, 저는 국민의힘은 뭐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뭐 누구를 세우겠어요? 거기다가 뭐 탄핵 찬성자를 세우겠어요? 당연히 뭐 권영세 정도를 세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뻔뻔한 게 아무도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고 있어요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 된 다음에 보세요.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요.
점점 한덕수하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 기조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 정서하고 맞습니까? 지금 드러나는 진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 누구도 미안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요. 네.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를 않아요. 근데 국민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점점 이 당은 미쳐가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패널들이고 누구도 나와가지고 방송하면서 떠드는 거는 할 말들이 없으니까 오로지 이재명 욕하는 걸로 갑자기 말을 바꿔요. 우리가 A라고 하면서 대통령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면 야 이재명은 뭔데 이렇게 말하고 또 야 그게 무슨 햇소리야 너 탄핵 열심히 한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면서 왜 통지서도 안 받아 이재명은 왜 2심에서 그 안 받아가지고 국선 변호인을 하게 만드니 또 이런 소리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도 없는 걸 계속 갖다 붙이면서 오로지 이재명 얘기만 해요. 이게 제대로 된 당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변명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들은 오로지 이재명 없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정말 황당무계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재명을 뽑든 안 뽑든 이게 탄핵이 되고 그리고 김건희에 관한 죄값도 제대로 밝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대선이 벌어진다면 그거 그냥 시간에 따라서 그럼요.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하겠지. 그러면 그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아 국민들이 이재명 안 되겠다라고 싶으면 안 판단하면 찍으면 되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쭉 자연의 섭리대로 그냥 쭉 가면 돼. 쭉 가면 그러면 국정 안정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찍든 말든 상관없다고 봐요. 당연하죠. 저는 당연하죠.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하면 되죠. 국민이 판단은 그 유권자가 판단할 건데 니들이 뭐라고 이재명을 안 찍어야 된다. 안 찍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거는 니들 생각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탄핵하고 그다음에 국정 안정시키고 대선 조기 대선 빨리 하고 그래서 3, 4월 달에 조기 대선 해가지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좋겠어. 그렇지. 왜 질문을 하는데 딴 얘기를 하냐고. 질문에 대한 네. 답만 하라고. 아유, 정말 그러니까 답답해요. 국민의힘이 뭐 반대되는 당이니까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그걸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주장을 하시라고. 그거를 막 뭐 많이 얘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잘못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윤석열이 탄핵당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 국민의힘이 이렇게 막장으로 살아도 되는 이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이유는 이재명이 절에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네. 대통령일 때 방어권 제대로 보장해 줬어요? 예? 피의사실 줄줄 흘리면서 사람 모욕 주기 했잖아. 그래놓고 무슨 지는 지금 방어권 주장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저는요, 안 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서류는 받았어. 저는 그렇지.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검찰이 검사 정권이 그 기소한 거는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미행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부분들을 찾아냈다고 쳐요.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 그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러면 독수독가로 맨날 검찰이 입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잖아. 아니 뒤따라가지고 미행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재판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요. 검사의 공소권 수사권 남용해가지고 그렇게 기소한 거 스스로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사 정권에서 했던 거? 그렇죠. 아니 그리고 난 당연하다고 봐요.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하면 세상에 다 찍어가지고 저놈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 안 죽일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다 죽이지. 다 죽어요 우리 그러면. 게다가 이번에 또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어요. 대학생들이 자기한테 성탄 카드 보내주려고 덥석 받았다가 대통령님 당신이 따뜻한 데서 밥 맛있는 거 먹으면서 호가호위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추운 데서 오도로 떨면서 당신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 받았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왜 선택적으로 받아요 통지문을. 어이없게. 아유 어이없는 진짜. 인간들입니다. 진짜 윤석열이나 권성동 씨처럼 진짜 권성동 씨 정말 나빠요. 예. 정치하는 거면 아무나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인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지들이 떠들잖아 맨날. 진짜 민망하지도 않나 봐. 아유. 뭐 하여튼 대국민 사과한다네요. 하기는 누가?
권영세 취임하자마자 권영세가? 그래서 권영세 사과한다고 그나마 하는데. 낫다니까 그나마 내가 맨날 말하지만 아니 뭐 낫다는 건 아니야. 제가 보니까 변신술엔 등에 그래 사과도 맞아 변신술엔 번신술에 등해가지고 어느 정권에서나 다 중간에 거기 싹 끼어 있었거든요. 사과도 아이고, 너무 늦었어요. 예. 진정성 없는 사과겠지만 예. 빨리 통지문 받고 공수처 오늘 지금 기다리다가 결국 안 나가는 걸로 끝났는데 공수처장도 좀 과감성 있게 결단력 있게 해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조금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빨리 특검 저기 뭐 그냥 자기 통과시킨다고 한덕수 정신 차리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 일이 진행이 되지. 본인이 지금 자기 앞길이 구말린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코가 석전데. 윤석열 체포하고 윤석열 탄핵하고 그럼요. 김건희 특검 갑시다. 예. 좋게 좋게. 좋게 빨리빨리 갑시다. 네. 예. 벚꽃 피기 전에 해버리면 좋겠다. 대선. 아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